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를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들,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국제 정세도 다 이렇게 일이 좀 혼란스럽게 터져서 한번 그걸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차를 윈드실드 앞유리를 갈았습니다. 참 테슬라 서비스에 다시 한번 정말 저는 뭐 테슬라 서비스 센터가 전미 전 세계에 정말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서비스 센터가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겁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참 이거 너무 제가 테슬라를 칭찬하는데 근데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바는 서비스가 더할 나위 없이 근데 이건 뭐 개인적인 기준과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개인적 취향도 있고 그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개인 채널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받은 테슬라 서비스는 너무 뭐 흠잡을 수 없이 진짜 굳이 잡자면은 조금 있지만 글쎄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과연 테슬라 서비스가 안 좋은가? 제가 이게 공장 근처에 살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캘리포니아에 살아서 그런 건가? 아무튼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그리고 모델 X의 원형 이제 요크가 아닌 제가 원형으로 낸 모델을 시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까지 그리고 제 딜리버리가 어떻게 될 건지까지 해서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까지 간접 체험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쉐어할까 합니다. 하준이 아빠님, 시작하기 앞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FSD 베타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것을 구독자님들과 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포드가 공장을 중단시켰다. 이 LFP 배터리 인산철이죠. CATL가 막강한 CATL가 묘상한 라이센싱인지 그 공장을 스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이제 뭐 끊어버리는 거 아니냐. 역시 미중 갈등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렸다고 봐야겠죠. 저도 이게 묘해서 뉴욕타임즈라든지 여러 기사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중단하게 된 원인이 아마 미중 갈등도 좀 CATL과 포드의 관계도 조사해보겠다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건 맞는데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파업을 했고 그러니까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하나 전기차가 잘 안 팔립니다. 미국에서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가격을 컷하죠.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는 계속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재고 레벨 보십시오. 이거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걸 아주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모델 X를 상담해 보면서도 아주 심각하게 그걸 제가 이걸 느꼈기 때문에 모델 S, X 뭐 할 거 없이 다 그냥 내리꽂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딜리버리가 좀 미스할 것 같다라는 그쵸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좀 새 모델 준비하고 다운턴이 좀 중국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내려갈 수 있으나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가격을 깎아서 수요를 창출해냈기 때문에 4분기가 진짜 그래서 저도 4분기가 더 기대되지 않나.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걸 톡톡히 느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되진 않는데 지금 다 깎고 있습니다. 가격을.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섹터 부분이 현대기아차도 한국에서도 좀 깎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 대부분이 가격 압박과 한국에서도 익히 뉴스가 잘 알려져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포드나 GM의 스트래지 전략을 테슬라 따라잡은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 새로운 게 왜 필요하냐 보면 테슬라가 엄청나게 성장할 동안 최근도요. 극최근도. 근데 포드나 GM은 지지부진하죠. 그냥 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효성? 그러니까 정말 이익이 나냐? 이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한국하고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과도. 전기차도 잘 안 팔리고 노조도 파업하고 그리고 국제 정세나 국제 분위기가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기가 상당하고, 참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가 정책은 노조도 살리면서 전기차도 다 살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콕 집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예,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면은 참 전기차를, 예, 안 좋게 여기, 예, 이미 레이리스 빌런이, 예, 안 좋게 표현하는 부분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요. 유럽은, 특히 영국은 지금 내연기관을 사실상 거의 연장하는, 딜레이 했다곤 하지만 저도 큰 축에서는 이런 친환경 물격 때문에 전기차로 시프트하는 거는 막지 못하지만 딜레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봐야 한다 그랬죠. 5년 뒤에 한다는 얘기는, 예,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참 아직도 저항을 많이 받는구나. 시프트는 언젠가 하긴 하겠지만 참 그게 거세지는구나. 노조가 파업하는 이유도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기 때문에 각국마다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야, 친환경이고 나발이고 자국의 일자리라든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좀 딜레이 시킨다. 결국 내연기관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진짜 토요타 회장 말이 맞았네요.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 그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포드가 이거를 스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러면 이걸 뭐 아예 끊었냐? 아닙니다. 퍼즈라고 표현했듯이 중단이다. 일단은 좀 스탑을 했지만 다시 재개할,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산철을 버립니까? 저 싸고 괜찮은 배터리를.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좀 파고나 여러 가지 이런 저항들이 너무 세니까 좀 지켜보자는 축에 아직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한국 회사들과 합작해서 지금 배터리 공장이 뭐 이익을 낼 정도로 돌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좀 이제 나아진다고 하지만 실제 포드는, 그럼 배터리 회사고요. 포드는 아직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데 무리한 투자의 우려, 그리고 국제 정세의 압박, 그리고 내연기관이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세계적인 어떤 바람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요 세 가지 때문에 공장을 좀 중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이게 꼭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을 견제했다는 면에서는 좋긴 한데, 이렇게 결정한 이면에는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전 세계적인 약간의 그런 딜레이와 정치적인 텐션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들도 좀 많이 팔아줘야지, 테슬라만 혼자 잘 팔아가지고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심지어 테슬라는 자기가 만들어서도 늦죠 지금. 예, 그런 마당인데 그렇게 마냥, 예, 한국 배터리 회사한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보여준 이 데이터가 이게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연기관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의 어떤 반향, 느끼는 점이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죠. 아직까지도 테슬라가 그렇게 잘해왔는데도 많은 미국 국민들, 더 나아가서 선진국에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이 내연기관의 힘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게, 이걸 처음 봤을 때도 놀랐는데 역시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 조금은, 이 불씨가 쉽게 꺼지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중국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광물, 그러니까 미국이 하듯이 이제 똑같이 유럽도 관세를 올리든 아니면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등, 아니면 자국의 이제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전기차 공장을 지어라 이거죠. 더 자국 위주, 아니면 유럽의 경제권 위주로 똑같이 하는데, 물론 그와 반면에 중국과 유럽이 어느 정도 좀 트레이드 텐션을 좀 낮추려고, 이런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유럽하고 중국도 이런 갈등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낮추려고, 중국이 좀 유럽의 다른,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걸 좀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커니즘으로, 저게 무슨 뜻인가 저도 이 기사를 상세히 읽어봤는데,
그냥, 이게 노력인 거지,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래서 여차하면은 뭐 유럽을 이렇게 배제한다는 둥, 참, 전 세계가 참 한치 앞을 모르게 자기 권역별로,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결국은 물가가 이러면은 사실 각국이 각 잘하는 것들을 분담해서 그리고 선진국이 주로 소비 시장이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고 우리가 중국 물품 많이 산 게 싸고 괜찮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 환경 문제도 다 떠넘긴 거고. 근데 이제 와서 과연 자기들이 얼마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내는 것도 전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는 완전히 의존하기도 그러니까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이러면은 관세 올리고 이러면은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데 전기차를 시프트도 어렵고 결국 각자 도생을 하게 되면 이게 물가가 완전히 끊어내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부의 효과들이 물가를 올리는 데는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조금 저걸 제대로 수사해 봐야 보조금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맥킨지 보고서 읽었을 때 그거 참 찾기 어렵더라고요. 맥킨지 보고서가 반도체 쪽에 사업 보고서를 냈을 때 한중일 비해서 이제 미국이 부족한 건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보조금이었거든요. 이 보조금을 참 찾기가 어려운 게 요즘 중국 보십시오. 그러니까 돌려 주는 거죠. 한국도 공제라든지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더하면 더하고 뭐 덜하면 덜한 거지. 특히 중국이 좀 심하지만 중국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몰래 주고 그래서 덩치를 키우고 그냥 덤핑이죠. 그래서 시장 장악하면은 근데 장악해 가면서 자기가 거대 규모로 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중국의 전략은 진짜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계속 사업 키워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좀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근데 중국도 자꾸 고난이도로 돌려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정치적인 문제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각자 이런 블록화되고 있는데 참 일론 머스크는 그 와중에도 여러 세계 정상들을 많이 만나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 프라임 미니스터도 만나고 이게 좀 대비되더라고요. 반면에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각국을 이렇게 정상들과 역시 기술력과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진짜 테슬라 봇이 이게 얼마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양산을 하고 있는 다시 한번 그리고 AI부터 해서 밑바닥까지 이거를 총괄적으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일론 머스크를 찾지 않나 이게 좀 너무 대비되고 다시 한번 저런 문제들을 얘기해 볼 때 이 로봇의 힘이 얼마나 센지 세상 어느 누구도 그래서 자신의 자유도를 깎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한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사람을 부리기에는 좀, 그렇죠. 난 진짜 빨리 로봇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이 모아하는 리소스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꼴이 크리스털 클리어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공장에만 일단 투여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슨 가정주부니 범용적으로 쓰는 얘기부터 벌써 너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거의 불가능입니다. 아직은 힘듭니다. 근데 공장에서 모든 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일부 단순 노동을 자유롭게, 자율성 있게 대체하는 수준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어깨 너머로 이걸 봤는데, 이거, 로봇이라는 게 참 인간이 얼마나 자율성이 있고, 대처 능력이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저도 이 연구들을 보면은 느껴집니다. 그래도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래서 테슬라다. 참 이런 일련의 노조부터 해서 이런 국제 문제를 볼 때마다 참 테슬라가 참 선도되는 연구들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수요와 제가 시승한 모델 X, 느낌이, 모델 Y보다, 예전에도 제가 이걸 안 타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그때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이거 확실히 큰 차고, 나중에 와이프도 같이 탔는데, 와이프도 크고, 좋다라고는 평가는 했지만, 와이프 의견은 한결같이 지금 사이버 트럭이 정말 딜리버리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제 예약 페이지를 가니까 이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부 미리 먼저 예약하신 분들의 지금 예약 페이지가 변경됐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가 진짜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와이프가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살 거냐고. 그 때문에 그렇지. 와이프가 테슬라 차 중에서 모델 X가 다시 보니까 이번에 서스펜션이 잘 튜닝이 돼서 그런지 저는 근데 이번에 몰아보니까 좀 물침대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출렁이는. 근데 한국 분들은 이런 걸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 취향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꺾을 때 확실히 이게 높고, 이게 좀 뒤뚱거리는 게 있구나. 저는 그 부분이 좀 싫었는데, 근데 확실히 직선 주로에서는 좀 물침대 같이 더 편하고, 탁 트인, 개방감은 다시 한번 끝내주고, 그런 부분을 잘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요크가 앞만 봐도 더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앞에 있는 클러스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원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가리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근데 돌려보니까 원형이 제일 좋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제가 워낙 FSD를 잘 쓰다 보니까 FSD 베타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요크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토크를 걸어서 손을 얹기도 더 편하고 요크가 여러모로 최고입니다. FSD 베타를 생각한다면. 근데 본인이 좀 더 이 스티어링 휠을 많이 잡고 있는다 그러면 직접 돌린다 그러면은 원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크가 더 마음에 들지만 이미 모델 S에 요크가 있고 어떤 분은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왜 텍스 크레딧을 그렇게 연연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테슬라가 장사를 잘한다는 게 이제 시승이 끝나고 제가 세일즈 퍼슨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차 좀 빨리 받을 수 없냐 FSD 베타를 트랜스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봤는데 아직 우리한테 너 9월 말에 뜨기는 하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선택해야 될 것 같아. 텍스 크레딧이야 아니면 12,000달러 트랜스퍼야. 12,000달러야 7,500달러야. 진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이 타이틀이 맞았다. FSD 트랜스퍼는 디맨드 트리거라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싼 모델, 그러니까 옵션을 좀 하게 되면 깡통이 아니면은 이 텍스 크레딧을 못 받습니다. 여기 표에 보셨다시피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들은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딱 하나죠. 모델 X 롱레인지 20인치 휠 달은 요것만 텍스 크레딧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옵션이 들어가면 MSRP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옵션까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뭘 더하면은 텍스 크레딧을 못 받습니다. 근데 재고를 보십시오. 재고를. 진짜 내려가죠. FSD 트랜스퍼를 무기로 여기다가 지금 인벤토리를 가보면요. 옵션 단 거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걸 가격을 깎기 전에는요. 주변에 얘기해보면 모델 X는 7인승과 6인승을 타야 의미가 있지. 무슨 5인승이야.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8만 달러 정도 살 정도면 아시는 여기 고소득자들 많고. 근데요. 텍스 크레딧이 발표되고 이제 가격을 깎고 신기하게 인벤토리에 5인승이 다 사라졌습니다. 5인승 깡통차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인벤토리를 보면 역시 모델 X는 6인승, 7인승이 의미가 있군요. 근데 7,500달러 해당되고 나서는 그 재고가 순식간에 다 싹 그 발표된 순간 다 깎은 순간 다 사라졌고요. 지금 그나마 엄청 쌓여 있는 건 다 옵션이 붙어 있는 차들입니다. 일부 카푸어도 있고 무리하게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너무 이거 무슨 1,000대 2,000대 만드는 차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텍스 크레딧에 연연하냐? 근데 저의 대답은 인벤토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8만 달러짜리 차를 사 정도면은 돈을 전혀 신경 안 쓸까요? 미국은 여기 보면요. 이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도 보여드렸지만 BMW 벤츠 S클래스 거기 AMG 모르겠습니다. 제가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살 정도로 부자가 아니라서
그 급에 가면은 전혀 개의치 않을까요? 워낙 소량 만든 차들이니까. 근데 고급 차들 중에서도 대량으로 만든 회사들은요, 막 연말에 뭐 10,000달러, 20,000달러 깎아주는 건 추가로, 예, 그런 이메일은 자주 받습니다. 왜 깎아줄까요? 뭐 무리해서 사는 사람들? 예, 일단 마음이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인벤토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피키한 사람이 아니고, 예, 그냥 저는 예, 대세의 흐름을 예, 지금은 예, 한 대도 없고, 예, 그래서 얘기해 본 결과 못 받을 것 같다.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벤토리에서 텍스 크레딧을 포기하고 12,000달러를 트랜스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딱히 차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걸 예약한 거는 너무 굿딜이라서 너무 싸서 예,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기다려 볼까 합니다. 뭐 근데 계약은 시승해 본 결과 와이프가 그 출렁이는 승차감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개방감도 너무 좋아해서 취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좀 그냥 느긋하게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뤄보기도 하고 근데 취소는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안 사면 이거 캔슬된다 이러면은 받아와야겠죠. 예. 기존 계약대로 예. 받아와야 되는데 이제 변수는 역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점과 단순히 이거는 정말 굿딜이어서 제가 예약을 넣은 건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 시승해 보니까 서스펜션이 계속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지금도 수십여 가지의 기능과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게 다 업데이트 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예전에 타봤을 때랑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서 좀 더 만족도가 그 시승차라서 그랬는지 잡소리 하나 없더라고요. 이게 마감이라든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고치는 서비스도 그렇고 깔끔하게 유리를 고쳤고 그 워런티로 해주더라고요. 이게 유리 끝까지 금간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쿨하게 이거 워런티로 고칠 수 있어 돈 낼 필요 없다고 하고 고쳐주고 우버 크레딧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절대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서비스를 맡기면서 근데 아마 한국 분들은 이렇게 비싼 차인데 좀 대접받는 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빨리빨리 서비스가 되고 그냥 덜 접촉하고 딜링하고 저란들 내연기관 안 가져봤겠습니까? 닛산 알티마도 가져봤고 크라이슬러 300도 탔고 벤츠 E클래스 탔다가 이제 테슬라로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저도 닛산의 서비스 센터 뭐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따른 뭐 토요다든 대중적인 서비스 센터를 가봤고 차를 사보려고 딜러한테도 가봤고 실제 그 차도 제가 갖고 있던 내연기관 차들이 고장나서 벤츠도 몇 번 맡긴 적이 있죠. 아니면 오일 갈러 가더라도요. 항상 그 딜러십들이 하는 행태가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죠. 미국은 차에서 거의 이득을 안 내고 서비스로 뒤로 먹는 이 흡사 HP가 잉크젯 팔아먹는 잉크젯은 싸게 팔면서 잉크로 돈 버는 그런 게 너무 느껴졌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는 그런 게 덜 느껴졌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딜링이 없는 점들이 너무 깔끔해서 쉽게 쿨하게 워런티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았고요. 물론 이미 제가 테슬라 보험을 통해서 파트 가격을 이미 싸게 받긴 했지만 주변에서 뭐 비싸다 근데 전혀 느낄 수가 없고 한국에서 이런 기사도 나더라고요. 보험료 비교가 일반 보험사 대비 제가 느낀 게 정확히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코트를 받아보면 이게 반토막이 난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원래 테슬라가 보험료가 비싸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전에 타던 벤츠보다 심지어 더 싼 느낌인데요. 더 좋은 조건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당되는 건지 계속해서 신기하게 저만 좋은 근데 제가 뭐 테슬라로부터 땡전화품 받은 게 없습니다. 광고 협찬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러게 요즘 이렇게 칭찬을 하면 광고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1절 뭐 관계 1도 없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다 좋고 근데 사고가 나면은 아무래도 아직은 덜 대중적이니까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한데 FSD 때문에 저는 사고가 날지 의문인데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서비스면 서비스, 보험이면 보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베스트는 아니겠죠. 따져보면 서비스를 뭐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스무스하고 빠르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